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시 컨설팅 대원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컨설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을 깨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수시원서 6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까담TV 컨설팅 센터에서 수시 컨설팅 진행한다는 것을 광고드립니다. 이미 여러 학부형님들과 수험생들과 상담을 진행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으셔서 정식 컨설팅까지 예약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정식 컨설팅에 안 보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심도 있고 정성껏 상담해 드렸습니다.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 모의고사 내신 학생부를 분석해서 지원 가능 대학, 모혼 지원 대학을 선별해서 여러 컨셉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상담이 끝나지 않고 남은 기간 학습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되고 수험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능 때까지 이 상담도 지속해 드립니다. 물론 전화 상담으로 진행해 드리지만 추가 비용 없이 9월 평가원 시험 이후에 시험 결과 성적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수능 전까지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도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 직후에 수시 응시 여부까지 상담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오늘 내용도 자녀와 부모님께서 같이 시청해 주시고 서로의 마음과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컨설팅 예약 페이지와 여러 가지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까담TV에 업데이트했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주변에 유료 컨설팅 센터가 됐던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다음 내용들을 같이 상의하시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먼저 평가원, 사설,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시로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수능 최저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실 겁니다. 여기에 몇 개 대학 후보군을 추려내실 거고요. 그리고 내신 분석을 하실 거고 이 내신 분석을 하면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학년별 반영 또는 특정 과목을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내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의 내신에 따라서 유리한 대학을 또 선별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부도 분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실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과 컨설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도 여러 가지 자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준도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내가 잘 썼냐 못 썼느냐 대략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학생부 전형을 지원할 때 내 학교에서 선배들이 어느 정도 합격했는지도 확인을 하셨을 거고 재수생이라면 자기 동기가 어떻게 합격하고 불합격했는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별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걸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심지어 유료로 돈까지 지불해서 분석을 하면 내가 대학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자, 만약에 예전부터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슴 아프지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 정식 컨설팅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나에게 손짓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대학이 여러분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가 컨설팅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선생님 왜 그래요? 제가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 학생부를 분석해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추리면 결국 그 대학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대학을 지원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짜증이 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결국 돈 들여서 컨설팅하라는 얘기겠구나. 물론 저도 이제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못이 박히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즉 우리가 수시 6장을 구성할 때 내가 쓰고 싶은 대학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대학이 나를 선택하지만, 제발 부탁이죠. 6개 원서 중에서 한두 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로 고등학교 3년 또 재수기간 동안 희망했던 대학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그 서류 그 중요한 거 돈 주고 사고 싶어서 난린데 사지도 못하는 그 카드를 버리란 얘기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을 한두 개 진짜 내가 원하는 데를 씀으로써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능 전 남은 기간 동안 약 100일이 이제 얼마 전에 깨졌죠.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의 색깔, 레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의 주제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잔소리를 여러분들 드릴 텐데, 제가 경험해본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정시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대요. 선생님,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냥 학생부에 올인할래요. 자소서나 열심히 쓸 거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저희 반 학생들의 입결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열심히 관리하기도 했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즉 남은 기간 앞으로 90 며칠 동안 열심히 하면 니네들 대학교 레벨을 바꿀 수 있다. 내가 그걸 보장하고 경험해봤으니 너희들도 나를 믿고 열심히 남은 기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말을 잘 들은 아이들이 90 며칠을 잘 정리하게 되면 수능에서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발휘해서 자기가 쓴 수시 원서 6장 중에서 4군데나 5군데를 수시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요? 수능을 잘 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두 개는 소신 적정지원 대학을 지원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그 앞에 상담했던 전문가들이 뽑아주신 대학에서 그나마 내가 제일 가고 싶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대학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이거죠. 수능을 매우 잘 볼 경우를 대비해서 불합격 방법을 반드시 마련한 대학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안 본다든지 논술을 응시 안 한다든지 그런 대학을 고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나머지 모든 카드는 안전지원 대학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컨설팅을 진행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성향적으로 경향적으로 상향 지원을 유도하긴 합니다. 수능을 잘 본다는 긍정값을 상정해 놓고, 그러나 진짜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게 영화 대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과 최악을 동시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생각보다 수능 시험장에서 가슴 떨려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강했던 과목, 또 내가 절대 틀리지 않았던 영역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멘탈이 탈탈탈 털려서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래서 입시계의 속설 뭐죠? 고3 학생들은 정시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선과 최악을 동시에 대비하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는 안전지원 대학을 해주시는데, 위에 있는 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마련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또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재수할 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재수할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최상위권 학원, 지금 강대하고 시대인재가 양강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재수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공 여부는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올해 이 대학에 충분히 합격해서 지원해라 상담해줬던 학생이 고집 피우고 안 하다가 저하고 삼수를 또 했는데 수능을 또 말아먹어서 작년, 즉 제가 권해줬던 그 대학을 아예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학생과 어머님이 눈물 흘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등록금 한 학기가 날아간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재수 성공 여부는 보장되지 않으니 가능하면 하나를 합격해놓고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수시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점수와 데이터와 상관없이 상향으로 하는 거 한두 개, 그리고 소신적정 한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지원 대학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조드렸죠. 수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바보입니다. 선생님 말 듣고 반드시 수시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남은 기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대비해야 되는지 또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